네, 반갑습니다. 저컵TV 조현일입니다. 자, 컵대회 일정 때문에 최근에 경기 수가 별로 없습니다. 네, 오늘도 한 게임, 내일부터는 두 게임씩이 펼쳐지는데 컵대회 8강, 컵대회에 대한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긴 합니다. 점점 리그가 정규 시즌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컵대회 결승까지 올라간 팀들에게 타이 브레이커를 준다든지 아니면 0.5승 정도를 더 주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쨌든 그 이야기는 차치하고 일단 오늘 경기 수가 별로 없는 관계로 그동안 골든스테이트 혹은 스테픈 커리와 링크가 났었던 그런 스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ESPN의 샴지 카나리아 이 친구가 보도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스테픈 커리를 도울 수 있는 스타 선수를 찾고 있다. 결국에는 스타 선수를 찾는다는 건 내가 시장에서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결국 FA 시장에서 줍줍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드 시즌 트레이드를 도모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윈나우 팀이고 그리고 12월 7일 당시도 골든스테이트는 하락세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의 성과, 경기력, 경쟁력이라면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구단 수뇌부는 마지막으로 한번 달려볼까? 우리가 커리 에라에 5번째 챔피언 반지를 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계산기 두들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샴지의 보도기 때문에 거의 공신력은 10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월 15일부터 트레이드 가능 자원들이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제가 한번 다뤘었죠.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트레이드가 가능해지죠. 그리고 지난 시즌부터 올여름까지 그리고 올 시즌 현재까지 워리어스가 커리 곁에 두고 싶어 했거나 아니면 영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슈퍼스타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골든스테이트는 계속해서 스타들을 찾고 있어요. 왜냐? 커리 에라에 커리가 조금이라도 경쟁력이 있을 때 커리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혹은 커리를 뛰어넘는 활약을 펼칠 만한 선수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서 달려보자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미 버틀러 얘기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댓글 다셨지만 결국에는 그 이야기가 현지에서 나왔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시나 야니스 아르토쿤보죠. 자, 야니스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워드고요. 현재 21경기 32.5득점, 11.6리바운드, 6.2 어시스트입니다. 야투 61.1%, 그리고 3점은 20% 인간적이고 자유투도 61.2%지만 리그 탑3에 드는 선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니스에 대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실력으로 야니스를 어떻게 까겠어요. 자, 야니스의 계약을 보시면 올 시즌에는 48.7밀, 다음 시즌 53밀, 2627 시즌 58.4밀, 그리고 2728 시즌 플레이 옵션이 있고 62.7밀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합당한 계약이죠. 그리고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야니스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들은 없죠. 가능성을 괜히 부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상당히 어렵다. 특히 올 시즌 한정은 거의 가능성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야니스가 골든스테이트 왔을 때 스테픈 커리 혹은 다른 선수들과의 궁합은 어떨까? 페어링은 사실 야니스 정도 되는 선수들, 니콜라 요키치 이런 선수들은 어떤 팀에 갖다 놔도 다 제 몫을 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동료들과의 페어링도 기가 막힐 겁니다. 설령 G리그 가도 G리그 선수들을 살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야니스와 요키치가 다른 선수들과 차이점을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골든스테이트와 야니스가 링크가 생겼던 건 2020년이었어요. 네, 2020년. 그러니까 커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이미 링크가 났었지만 야니스는 물론 그 이후에 또 대양 계약을 맺긴 했었습니다만 야니스 같은 선수들을 데려오는 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야니스 아르토쿤보는 지금 최전성기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선수들끼리 트레이드가 되거나 혹은 나이가 든 선수 옆에 비슷한 또래의 선수를 데려오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 야니스와 스테픈 커리는 서로 시대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0년 당시에도 저거는 그냥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그냥 한 가지 희망사항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올 시즌도 설령 밀워키 벅스가 30승 52패 페이스로 간다고 칩시다. 지금은 이제 5할 승률 올라섰습니다만 2월 6일 트레이드 마감일 전까지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야니스가 어네피를 띄웠어.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는 야니스의 이 트레이드 난이도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020년부터 골든스테이트와 링크가 생겼지만 지금으로부터 4년이 지났고요. 하지만 야니스를 영입하는 대가로 내줄 만한 워리어스 자원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니스를 내보내는 대가로 만약에 밀워키가 받는다면 얼마나 많은 픽과 유망주들을 뜯어오고 싶겠어요. 야니스를 내보낸다는 건 완전히 팀의 체질을 개선하고 리빌딩 하겠다는 건데 애매한 선수 받겠습니까? 만기 자원밖에 안 받죠. 그런데 골든스테이트는 만기 자원에 덩치가 큰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루니 8밀, 그 다음에 GP2 9밀밖에 안 되니까 쿠민가도 이제 루키 스케일이 끝나고 트레이드가 체급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니스는 현역 탑3 선수인데 그래 설령 오프시즌이면 몰라도 슈퍼스타의 미드시즌 트레이드 가능성은 난이도가 극상입니다. 정말 슈퍼스타,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가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 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나 야니스는 유럽 출신이잖아요. 그리스 출신의 선수입니다. 유럽 출신 프랜차이즈 스타일의 빅딜은 NBA 역사를 놓고 봐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유럽 출신에서 온 선수인데 프랜차이즈 스타야. 그런데 엄청나게 큰 규모의 빅딜로 혹은 트레이드로 팀을 떠나는 경우 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야니스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몇 년째 짝사랑하는 대상이고 이거는 골든스테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골든스테이트의 다음 시즌 연봉을 보시면 뭐 스테픈 커리, 그리고 위긴스, 뭐 드레먼드 그린, 자, 이 세 명이 거의 뭐 100밀 가까이를 수령하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뭐 가성비가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봉 디자인 자체가 엄청나게 뭐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야니스를 영입할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폴 조지입니다. 자, 폴 조지의 포지션은 슈팅가드. 12경기 현재 16득점, 리바운드 5.3개, 어시스트 5.2개. 우리가 알던 폴 조지도 아니고요. 지난 시즌보다도 기록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리시즌 때부터 무릎 과신전 부상 입었고 정규 시즌 때 또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질적인 무릎 부상에서 조금씩 회복해가는 단계입니다. 자, 폴 조지가 항상 무릎 쪽이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은 서서히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자, 올 시즌을 앞두고 폴 조지는 필라델피아와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200밀이 넘는 계약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난이도는 어떨까? 일단 폴 조지는 이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링크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 여름에 폴 조지가 골든스테이트로 왔다면 페어링은 어땠을까? 뭐 저는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픈 커리 마찬가지고요. 폴 조지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폴 조지의 전성기가 아니라면 과연 폴 조지의 지금 활동량으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다소 늙은 그런 이 일선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폴 조지도 사실 어떤 팀을 가더라도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선수지만 페어링은 조금 아쉬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올여름에 폴 조지가 골든스테이트 올 뻔했었죠. 왜냐하면 스테픈 커리, 디그린을 포함한 골든스테이트 전체가 또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프시즌 내내 폴 조지 영입을 희망했고 LA 클리퍼스 쪽에 계속 추파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폴 조지 역시도 LA 클리퍼스를 떠나서 골든스테이트로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 일단 폴 조지는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클리퍼스는 카와이 레너드만큼 자신을 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클리퍼스를 떠나기로 결정을 하죠. 대신에 본인의 고향이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LA 근처에 있고 싶어 했어요. 어머니 몸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를 가고 싶어 했고 나이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스테픈 커리, 드레먼드 그린, 폴 조지가 동일한 타임라인을 가지고 비슷한 동기부여를 갖고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폴 조지도 엄청나게 골든스테이트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LA 클리퍼스가 필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폴 조지 다른 팀 가더라도 아니면 그냥 걸어 보내더라도 우리 반대급부를 안 받아도 되니까 골든스테이트는 절대 못 가. 이게 로렌스 프랭크 사장의 생각이었어요. 스티브 발먼 구단주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에 폴 조지는 필라델피아로 걸어서 클리퍼스를 떠나게 됐고요. 결국 골든스테이트는 폴 조지를 품에 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하겠지만 라우리 마카넨도 잡지 못했고 폴 조지도 영입하지 못했죠. 폴 조지의 이름값 때문에 영입을 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구단 수뇌부는 폴 조지 옆에 그래도 올 NBA를 지냈고 수비에 능하고 국가대표에 뽑히고 큰 경기 경험이 많은 그런 슈퍼스타를 데려오고 싶어 했어요. 폴 조지면 사실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슈퍼스타 범주에 든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폴 조지를 뭐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해서가 아니라 저는 폴 조지가 골든스테이트 왔다고 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성적이 유의미하게 올랐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에너지의 단계 자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커리와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선을 맡기기에는 여러모로 좀 무리지 않았을까, 페어링이 별로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라우리 마카넨입니다. 올 여름에 골든스테이트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데려오고 싶어 했던 폴 조지보다도 더 많은 공을 들였죠.
하지만 올 시즌 현재까지는 부진합니다. 잔부상도 있었고, 그리고 뭐 좋은 쪽이지만 또 뭐 작년 출산 때문에 빠지기도 했었고, 리듬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18경기 평균 18.6득점, 6.3리바운드, 2.3어시스트에 그쳐 있고요. 야투도 빅맨인데 44.3%입니다. 자, 계약은 올여름을 앞두고 연장 계약 맺으면서 수정이 됐죠. 그러면서 올 시즌 연봉이 42mm 됐고, 그리고 점진적인 우상향 28-29 시즌까지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 시즌 때 53mm니까 지금 봤을 때는 대단히 큰 금액 같지만 2029년 갔을 때 라우리 마카넨이 폭망하지 않는 이상 뭐 합리적인 금액에 연장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난이도는 논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 시즌 트레이드가 안 돼요. 그리고 페어링은 만약에 마카넨이 골든스테이트 갔더라면 저는 별 4개 반은 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라우리 마카넨은 기본적으로 슈팅을 굉장히 잘 쏘는 빅맨이죠. 그리고 3번, 4번, 5번 다 일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4번이지만. 자, 그래서 올여름 내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라우리 마카넨 트레이드를 놓고 유타 재즈와 협상을 계속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유망주 포함 이슈를 놓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조나단 쿠민과 브랜든 포젬스키 둘 다 넣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 유타 재즈는 다 데려와라. 왜냐하면 협상가가 데니 에인지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다 살림 밑간까지 전부 다 뜯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유망주 포함 여부를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요. 결국 무의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후에 라우리 마카넨은 8월 8일에 유타와 연장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연장 계약을 소속팀과 합의하게 되면 6개월까지는 트레이드가 안 돼요. 그러면 8월 8일 플러스 6개월 하면 2025년 2월 8일이 되죠. 그런데 올 시즌 트레이드 마감일이 2월 6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우리 마카넨은 올 시즌 내에 어떤 식으로든 트레이드가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규정에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라우리 마카넨이 적어도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올 시즌에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넘볼 수 없는 자원이 됐습니다. 자, 반대로 만약에 라우리 마카넨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이적했다면 조나단 쿠민가가 그 자리에 가야겠죠. 왜냐하면 조나단 쿠민가가 라우리 마카넨 왔을 때는 뛸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드레이먼드 그린 팔 수는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포젬스키도 갔다고 칩시다.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성적은 훨씬 높았겠죠. 왜냐하면 라우리 마카넨은 스테픈 커리와의 페어링도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혼자서 고투가이 역할을 해낼 수 있고, 지금 올 시즌 현재까지는 부진하지만 고투가이도 할 수 있고, 때로는 1옵션, 2옵션, 또 스크리너, 리바운더, 샷 블락커도 되는 선수거든요. 여기에다가 핀란드 출신의 백인 빅맨이지만 운동 능력이 작살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라우리 마카넨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왔더라면 뭐 지금보다도 성적이 조금 더 올랐고, 그리고 내용도 더 알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 남의 떡이 돼버렸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지미 버틀러입니다. 제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미 버틀러의 영상을 올렸을 때 수많은 그 정말 관성적인 안티들이 몰려와서 어그로 그만 끌어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히 며칠 뒤에 보도가 났었죠. 지미 버틀러가 골든스테이트 갈 수도 있다. 저희도 다 소스를 찾아보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뭐 뇌피셜로 짓거려봤자 여러분께서 당연히 안 좋아하시겠죠. 저희도 다 그런 가능성을 찾아보고 올렸었는데, 어쨌든 우죽순처럼 달렸던 댓글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지미 버틀러의 골든스테이트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올 시즌 17경기 뛰면서 19득점, 리바운드 5.4개, 어시스트 4.8개고요. 야투 55.7%, 3.36%, 야투 성공률이 뭐 대단히 뛰어납니다. 물론 빠지는 경기 수가 많긴 합니다. 평균적으로 20경기씩은 빠지는 선수예요. 하지만 뛰었을 때의 존재감, 그리고 큰 경기에 강한 면모, 이런 부분들이 지미 버틀러의 가치를 훨씬 더 높이는 거죠. 자, 그리고 지미 버틀러의 나이는 스테픈 커리와 1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폴 조지도 물론 커리와 나이가 비슷하지만 버틀러와는 포지션이나 플레이 스타일이 확연히 다르잖아요. 저는 오히려 버틀러의 스타일이 더 맞다고 봅니다. 자, 일단 난이도 자체는 저는 낮다고 생각을 해요. 5개 만점에 3개. 일단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페어링은 3개 반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48.8mm를 받고 다음 시즌에 52.3mm를 받지만 180% 옵트아웃 할 거예요. 옵트인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89년생이고 내가 FA를 노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89년생 34, 35이면 바로 FA로 풀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옵트아웃 하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자, 내년에 그래서 FA로 풀릴 것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기재를 했고요. 소속팀이 마이애미터 연장 계약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일단 마이애미가 줄 수 있는 연장 계약이 최대가 2년 113일 정도거든요. 그런데 설령 이 금액을 준다고 해도 거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계약 기간도 더 늘리고 싶고, 그리고 마이애미가 이미 지미 버틀러의 연장 계약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했다는 걸 버틀러 본인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애미 연장 계약 제시에도 거절을 할 것이고 무조건 2025년 여름에 FA로 나갈 것이다라고 본인이 선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이애미와 불화가 있는 건 아니고 다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팻 라일리 회장의 성향도 그렇고. 자, 그렇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젊은 선수 라우리 마카넨급의 1997년 전후의 선수를 데려오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이런 선수들은 거의 시장이 없습니다. 대부분 스테픈 커리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연차가 비슷한 선수들이 올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지금 투트랙까지는 아니지만 스테픈 커리가 은퇴하는 3년 뒤 시점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샐러리 디자인을 잘해야 돼요. 스테픈 커리와 모두가 계약이 다 끝나는 그런 규모로 맞춰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스테픈 커리, 지금 앤드루 위긴스, 드레이먼드 그린, 그리고 버디 힐드 정도 제외하면 타임라인 쫙쫙 맞거든요. 지미 버틀러에게도 충분히 그런 계약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가 타임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커리와 비슷한 나이대의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하는 골든스테이트에겐 안성맞춤이다. 물론 FA로 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올 시즌에 당장 또 승부수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드 마감일 전에 버틀러를 데려오기 위해서 도박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야니스급은 아닙니다. 그렇죠? 버틀러가 야니스급은 훨씬 미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내줄 만한 자원은 오히려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야니스만큼의 샐러리를 맞출 필요도 없고 야니스를 데려오기 위해서 줄 수 있는 드래프트 픽이 풍족하지도 않은데 버틀러는 그 급이 아니기 때문에 맞추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는 저는 별 3개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트레이드 협상 상대가 만만치 않은 팻 라일리 회장이다? 이거는 변수죠. 거의 동부의 데니 에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팻 라일리는 1990년대 중반부터 트레이드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마이애미의 구단 사장, 그 다음에 또 마이애미에 감독할 때도 트레이드를 제일 많이 했던 인물이 팻 라일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딜에 있어서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버틀러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한다고 해도 반년 렌탈이 될 위험도 존재하죠. 왜냐하면 지금 버틀러는 휴스턴 로켓츠와 굉장히 링크가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휴스턴 로켓츠가 버틀러의 또 고향과 가깝기도 하고 버틀러 본인도 텍사스에서 뛰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반년 렌탈이 될 위험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버틀러는 지금 무관의 왕이잖아요. 지금 우승이 없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이런 위닝팀에 가서 본인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미 버틀러 영상을 올렸던 게 어그로가 아니라 저는 버틀러의 가능성이 도리어 높다고 봅니다. 페어링도 물론 지미 버틀러, 드레이먼드 그린, 자 이렇게 함께 세우면 빡빡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미 버틀러가 가지고 있는 클러치 능력, 그리고 버틀러의 아직 녹슬지 않은 수비력, 이런 부분들은 또 스티브 커 감독과도 굉장히 저는 좋은 호흡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선수는 브랜든 잉그램입니다. 포지션은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를 다 볼 수 있고요. 18경기 평균 22.2득점, 5.66 리바운드, 그리고 5.2 어시스트인데 지금 12월 10일 현재 발목 부상 때문에 무기한 아웃돼 있습니다. 루돌트의 굉장히 좀 더티한 파울 때문에 발목이 엄청나게 꺾였어요. 그리고 내년 여름에 FA로 풀립니다. 올 시즌 연봉은 36밀에 불과한데 버틀러와 마찬가지로 내년 여름에 FA로 풀리고요. 뉴올리언스는 당초 잉그램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너무 많이 풍겼어요. 잉그램도 당연히 팀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인도 인지했었는데 갑자기 뉴올리언스가 최근 연간 40밀 규모의 연장 계약을 바란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일단 뉴올리언스가 자이언에 대한 기대를 아예 반쯤 접었거나 아니면 브랜든 잉그램마저 없으면 우리 팀은 망한다, 이런 생각을 또 가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입장을 조금씩 철회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간극이 클 수 있죠. 일단 연간 40밀이면 구단 입장에서는 4년 5년 계약을 주지 않고 2년에 한 80밀, 그 다음에 1년 더 줄 테니까 조금 깎아서 3년에 115밀, 이런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브랜든 잉그램은 본인은 한 50밀 받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브랜든 잉그램에게 연간 50밀 줄 수 있는 팀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케이, 내가 40밀을 받는 대신에 계약을 늘려주세요. 4년에 160밀 어떤가? 이렇게 제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브랜든 잉그램은 라우리 마카넨 혹은 잭 라빈 같은 완전히 보장되는 계약을 원할 겁니다. 거기에서 저는 간격을 줄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 뉴올리언스가 트레이드 카드를 만지작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잉그램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트레이드 된다고 해도 나는 혹은 또 FA로 이적을 한다고 해도 윈나우 팀에서 뛰고 싶다. 그러니까 지고 있는 팀에서 뛰기 싫다. 왜냐하면 브랜든 잉그램의 플레이오프 경험이 10경기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지금 봄농구 하고 싶겠어.
그러니까 지는 팀으로는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트레이드 대상은 뭐 많이 좁혀질 수가 있고, 다만 일전에 골든스테이트는 잉그램에 관심이 없다고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입장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의 골든스테이트는 앤드루 위긴스보다 더 볼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득점원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그 입장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잉그램을 데려오기 위해선 다만 앤드루 위긴스 혹은 조나단 쿠민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잉그램이 오는데 위긴스와 쿠민가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둘 다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골든스테이트가 택일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브랜든 잉그램이 지금 뭐 LA 레이커스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레이커스는 내줄 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골든스테이트가 더욱더 잉그램의 트레이드에 적합한 팀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잭 라빈입니다. 잭 라빈은 현재 시카고 불스에서 뛰고 있고요. 슈팅가드와 스몰 포워드를 모두 볼 수 있는 윙 자원이죠. 22경기 평균 22.1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어시스트 4개 이상, 여기에 야투 53점 40이 넘습니다. 자유투 80, 170 클럽인데, 잭 라빈은 굉장히 과소평가받는 선수기도 해요. 물론 잭 라빈에게 패배자라는 그런 약간의 간판이 씌워져 있긴 합니다만, 야투 효율 굉장히 훌륭한 선수입니다. 커리어 내내 그랬어요. 자, 다만 이 선수의 문제, 트레이드 난이도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3년 138밀의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잉그램과 더불어서 지난 여름에 잭 라빈에 관심 없는데요 라고 밝힌 얼마 없는 선수 가운데 하나예요.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입장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3년 138밀의 계약, 내년에 46밀, 내후년에 플레이 옵션인데 49밀이니까 비싸죠. 비싼 건 맞아요. 하지만 잭 라빈이 다치지 않고 이 정도 활약을 한다면, 저는 마지막 2026-27 시즌에 저 금액이 미친 듯이 비싸고 악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만 전반적으로는 시장의 관심 자체가 낮고, 올 시즌 활약과 별개로 지금 나머지 29개 팀이 생각하는 잭 라빈은 악성 계약자예요. 좀 잭 라빈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게 팀이 시카고에서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잭 라빈의 트레이드 난이도는 높다. 자, 그런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페어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3점 잘 쏩니다. 그 다음에 수비를 못하지만 멍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스켓볼 IQ가 적어도 공격에서는 시스템에 녹아들고 낄끼빠빠를 잘합니다. 그것만 잘해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저 정도 볼륨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죠. 기복이 그래도 심하지 않은 선수예요. 자,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라빈이 빅딜에 포함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3년에 138밀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라빈의 운동 능력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3점 능력은 골든스테이트가 필요로 하는 최대 장점 가운데 하나예요. 골든스테이트가 정말로 승부수를 띄운다면 잭 라빈을 사드릴 수도 있죠. 그 전에 그런 계약 여부를 떠나서. 왜냐하면 2026-27 시즌 때 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스테픈 커리의 타임라인과도 맞아요. 이게 또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다만 마이키 던니비 주니어 단장의 성향.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은 일단 가성비 떨어지는 선수 극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던풀 바로 보내버렸고, 클레이 탐슨에게도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으로 잘 대했죠. 구단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성향을 감안할 때 영입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 다만 잭 라빈이 올 시즌에 어느 정도는 부활했고, 지난 시즌과 달리 건강도 유지하고 있고, 22점을 때려박으면서 야투 53점 43%를 넣고 있고, 아요 도슨무를 비롯해서 델런 테리 같은 이런 영건들에게도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뛰고 있다는 점이, 저는 그래도 잭 라빈이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지 않나. 43밀의 계약이 맞느냐 옳느냐 이런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잭 라빈의 현재까지의 기록은 그래도 시카고 불스가 완전히 잭 라빈 계약 주면서 망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잭 라빈이 굉장히 억울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앞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선수들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미 버틀러를 데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올 시즌 트레이드가 좌절된 폴 조지, 라우리 마카넨, 그리고 트레이드 가능성이 낮은 야니스 아르토쿤보 이외에 지미 버틀러, 브랜든 잉그램, 잭 라빈, 이 선수 가운데 어떤 자원을 영입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